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을의 새누리당 김태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경환 우리 부총리님, 그리고 최양희 우리 미래부 장관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님, 그리고 김희정 우리 여가부 장관님, 그리고 정정석 안행부 장관님 나오셨나요? 네. 자원이 대신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안 나와 있어요? 네.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총리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어려운 경제 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4%의 그 성장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으나 실제 3%에 그쳤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당초 그때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도 좀 그게 성장률을 좀 높게 잡은 거 아니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회 지적이 맞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경제 전망을 매우 이게 정확하게 전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총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동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그냥 그치면 모르겠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실질 성장률의 예상치가 실적치에 이게 상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부분은 정부가 그동안의 그 경기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그 점이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납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그 예측 기관들도 예. 왕왕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요즘은 경제가 굉장히 글로벌화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어느 한 큰 변수만 생기도 그게 바로 여러 나라에 파급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난해 예측을 함에 있어서 그런 다소 그 낙관적인 그런 전망이 된 결과도 되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그런 수준으로 좀 경제를 살려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경제 예측의 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낙관적인 그 경제 전망으로 인해서 이제 세수 부족이 지금 상당히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많은 이제 정책들을 펴왔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우리 그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세수 정대를 위해서는 우선 비과세 감면 정비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5년 동안 목표는 한 18조 원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까지 세법 개정으로 한 14조 4천억 원 정도가 달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한 27조 2천억 원 정도를 5년 동안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FIU 정보 활용 국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내년 한 5, 6조 원 정도 지하 경제 양성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매년 해마다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비과세 감면 부분도 이제 남은 부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또 서민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보고 올린 대로 목표한 것에 거의 대부분을 비과세 감면 쪽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하 경제 양성화 부분은 앞으로 꾸준하게 매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만은 FIU 정보나 여러 가지 과세 기반이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총리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그동안의 이제 경제 정책, 그동안의 과거의 어떤 답습보다는 좀 더 창조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좀 마련을 해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데도 많은 좀 역점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2015년 예산안 관련해가지고 세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지난해 여론 반발로 무산된 신용카드 소득 축소를 다시 추진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지금 당초 계획은 금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 서민 중산층 예. 또 이런 쪽에 또 세원 노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워낙 여러 사람에 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소비가 굉장히 소비 지출이 굉장히 지금 위축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 판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봉급 생활자나 소상공인을 이제 겨냥한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가 상당히 좀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누렸던 비과세 감면제도 이 부분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우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을 쭉 봤어요. 불가피한 부분은 특히 서민이나 농어민, 영세, 자영업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피해가 안 가도록 하되 조금 여유 있는 계층이나 또는 그 입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축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님께서도 올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는 말 아주 이게 많이 들으시죠? 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이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 중산층이 지금 현재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65.6%가 중산층이라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게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최근에 한 방송사 조사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한 36.9%만이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중산층 4가구 중 1가구는 중산층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산층 위기 원인이 뭐라고 우리 부총리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예, 중산층은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이렇게 국제적인 통계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합니다만은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중산층이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느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소위 부의 효과, 자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런 자산 효과가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과도한 가계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자기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느끼거나 또는 중산층에서 탈락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계층이 생기는 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분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중산층을 이제 좀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경제 성장이 고용을 이제 창출하는 게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약 30대 그룹의 순이익이 약 지금 현재 2001년보다 20배가 늘었습니다만 고용 증가는 약 2배 그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고용 없는 성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경제가 성장했을 때 그 결실이 소수의 대기업에게 쏠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좀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이게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그 성장을 한다고는 하나 수출 위주의 성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고용이 기대만큼 창출이 안 되는 특히 양질의 고용이 창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에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지 좋은 양질 일자리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조업 부분은 아무래도 그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과잉의 그런 시대에 이미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대규모 제조업 시설을 투자해서 거기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서비스업 쪽에 투자가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양질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예.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은 이 가계소득의 이 증가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업에서 창출해내는 소득이 가계 부분 또 경제 부분으로 그 임금이나 또 투자, 배당 이런 걸 통해서 흘러 들어가야 우리 경제가 순선한 구조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중산층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뭐 그런 정책적 기관을 고민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와 아울러서 이제 자영업자에게 지금 현재 몰락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같이 또 우리가 보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연이 볼 때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이라든가 창업 관련 우리 컨설팅을 조금 확대하는 등 우리 사회 안전망이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지표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고 하나 지금 이 체감하는 그런 부분을 못 느끼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자영업은 경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쟁이 너무 격화된 레드오션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그 공급자가 너무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든지 합리적인 전직이나 또 맞춤형 지원 등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이런 쪽에 기금을 확대를 해서 본격적인 자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대책을 조만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어려운 경제 우리 부총리께서 잘 좀 이끌으셔 가지고 우리 건강한 중산층이 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지금 SOC 사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전체 한 2만여 개의 SOC 시설 중에서 약 한 1,900여 곳, 한 9.7%에 지금 현재 이게 너무 시설이
31년 이상 노후화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안전 투자가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우리 부총님께서?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기후 변화로 인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이제 또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게 노후화된 시설이 지금 제때 이게 개보수가 되고 있는지 상당히 지금 현재 불안한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지난 우리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쭉 추이를 보니까 SOC 결산액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거든요. 지금 추세가 그런 추세인데, 그리고 또 특히 정부에서는 2013년에서 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SOC 예산을 2014년에 24조 3천억 원에서 2017년에는 19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5.7% 이렇게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정부에서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우리 부총님께서는 보여집니까? 예, SOC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기간 동안 4대강 사업 때문에 조금 비정상적으로 높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정상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 관련 이 부분은 앞으로 투자가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 각 SOC 분야를 포함한 안전 취약지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안전 점검 실태 점검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 예산에는 안전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예.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SOC와 직접 관련된 이제 토목이나 특수건설 분야의 생산 유발 개수나 부가가치 유발 개수가 상당히 다른 산업보다는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적 파급 효과나 이게 성장 잠재력 제고 측면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잘 우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우리 고령화 사회나 또 복지 수요 증가로 해서 지금 국고 보조 사업 규모가 최근 이제 6년간 이게 62%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도별 국고 보조율은 2008년도 65%에서 2017년 60%로 지금 해마다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 부담이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게 좀 제대로 잘 집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지금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복지제도 확충 등에 따라서 지방 재정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연평균 한 7조 원 정도 재원 이왕이 있었고 순정만 해도 연간 2조 이상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국가 보조율 관련해서는 네. 기초연금 등 이 주요 복지 사업의 국고 보조 비율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인구 비율이나 재정 자주도 또 네. 사회 복지비 지수 이렇게 연동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있고 또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에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조율이 15%포인트 이렇게 인상돼서 지방비 부담을 좀 완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재정 부족이나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예. 그러나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국가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우리 지방 재정 건전화 대책에서 이제 쭉 나오는 게 지방 소비세율과 지방 교부세 상향 조정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국고 보조 사업의 그 매칭 예산 확보 이제 노력과 어떠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준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 전상만 사업이 지금 현재 조속히 마무리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게 비효율적인 사업을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감시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노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원 의원님 경기 고양시 우리 덕양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환 의원님 광주 남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